자, 이제 68페이지입니다. 7번째 물건을 보는데, 이거는 여태까지는 강제 경매로 낙찰 당한 사람이 취하를 시키는 건데, 이번엔 반대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취하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강제 경매가 아니라 임의 경매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취하를 시키려고 할 때는 취하 동의서를 또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경매를 진행시킨 사람이 취하시킨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그러면 이게 홍대 앞에 근린주택의 지분으로 해서 21.8평 이렇게 해갖고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 감정 가격이 9억 9천이었다가 7억 9천3백인데 이때가 막 코로나가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홍대에 있는 상권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격이 엄청난데 이게 많이 좀 떨어지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물건이다 그래갖고 사실은 낙찰을 제가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고 만약에 이게 낙찰 받았다 그랬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대출 좀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마침 경매로 집어넣으신 분이 연락이 와서 취하를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서 여기 있고 임의 경매로 해서 2억 9천7백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 근저당 설권자가 이렇게 청구를 해서 이걸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봤더니 여기 내용이 박누구가 이걸 갖고 있던 거를 상속을 했습니다. 상속했는데 김, 박 이렇게 해서 상속을 했죠. 상속을 했는데 보게끔 되면 증여 예약을 해놨습니다. 뭐한테? 설정 계약을 해놓고 증여 예약을 해놓고 설정 계약을 해놨습니다. 누구한테? 김현식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주면서 이 사람에게 증여 예약을 하면서 그 대신에 설정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지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2층 건물에 이렇게 대로변에 평양집이 이렇게 돼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카페가 좀 만드는 그러니까 그 원래는 홍대 상권의 개인주택인데 거기 상권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뒤쪽으로는 이런 가게를 만들어 놓고 앞쪽으로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세를 주고 있던 이런 물건인데 이것이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는 취하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갖고 한번 만나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취하 동의서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제가 취하 동의서 이게 임의 경매잖아요. 임의 경매는 잔금을 내게끔 되면 되기 때문에 취하 동의서가 필요 없는데 아니 왜 취하 동의서를 하려고 했더니 아니 사실은 제가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인데 제가 그 취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여기 1순위 설정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설정이 11억 얼마가 돼서 이 돈 다 받을 게 있는데 일부를 경매로 집어넣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IMF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이 돈에 대한 것을 다 받지를 못하게끔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은 다시 경매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자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은 자세히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자식들이 같이 상속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애는 그 뭐랄까 좀 이복 형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걸 그쪽으로 넘겨주면서 매매 그 예약 증여 예약 등기를 해놓으면서 설정 등기를 같이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서로 그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한번 경매로 집어넣게 해서 경매로 집어넣을 걸 했는데 저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매를 집어넣으면은 저쪽에서 돈을 얼마를 다 줄 줄 알았는데 안 주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대로 경매가 진행이 돼서
자기가 너무 손해가 났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러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1,000만 원 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같이 좀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교대 법원에 자기가 법무사를 얘기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장을 가지고 법무사에 갔더니 법무사에서 취하 동의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 도장을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도장을 찍고 다 만들어 도장을 찍는데 그럼 우리 법인 이름으로 1,000만 원 입금시켜주라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시죠 그랬더니 나가서 한 1, 20분 있더니 우리 법인 통장으로 1,000만 원 입금이 된 걸 보고 이거를 취하 동의서를 찍어주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 강제 경매인 경우에는 경매를 당한 사람이 취하시키려면 낙찰자에게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임의 경매에서는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이 경매를 취하를 시키려고 할 때는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저는 잘 몰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낙찰을 받다 보니까 경험하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이 취하를 시키려고 그러면 낙찰자에게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끔 된 겁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보면 자, 2018 6734 강제 경매로 나오는데 여기 천호동에 제가 보면 다가구 주택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감정 가격이 2억 7,300짜리가 1억 3,900까지 떨어져서 여기 보면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 1억 7천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게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제가 보면 강동구 천호동의 이런 주택에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가격이 3차, 4차까지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부동산 한참 올라갈 때 이때거든요. 이게 2020년도면요. 근데도 3차, 4차까지 떨어졌길래 제가 추천을 했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하루는 오더니 그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제가 오늘 우리 수강생들 다 모시고 식사 대접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으신 분은 강의 끝나고 오면 저하고 가십시다 해갖고 같이 가서 식사를 했는데 왜 식사를 했냐 했더니 제가 이걸 추천해준데 낙찰을 받고 잔금을 안 내고 취하 동의서를 써주고 1,000만 원을 받은 거야. 그러고서 그 다음에 강의실에서 와서 그냥 1,000만 원 생겼으니까 한번 밥 한번 사겠습니다 해갖고 우리 수강생들 그때 한 7, 8명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던 것이 이 사건을 낙찰 받았던 건데 이게 내용은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근데 뭘 했죠? 배당 요구했죠. 이분이 지금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실수했다는 것은 이겁니다. 보면 소유권을 신누구하고 신누구에 이렇게 두 개를 2분의 1씩 상속을 받아서 했죠. 근데 여기 보면 가등기 건자가 신누구 지분을 가등기 건자가 누가 했죠? 김누가 가등기를 해놨죠. 뭐를 했죠? 매매 예약 가등기를 해놨죠. 보면 매매 예약 가등기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뭘 했죠? 강제경매 실시했죠. 그럼 매매 예약 가등기를 해놨다는 얘기는 이 매매 예약 가등기가 아니고 이거는 무슨 가등기죠? 담보 가등기인데 매매 계약 가등기를 해놓고 강제경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얼뜻 보면은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게 뭐 가등기가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거를 낙찰을 입찰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게 4차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니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4차까지 떨어지는 집이 어디 있냐고요. 4차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낙찰을 받았더니 그분이 오더니 이거 손해가 너무 나서 안 되겠으니까 그 취하 동의서 좀 찍어주시오 하길래 무조건 자기도 잘 몰랐는데 그럼 1,000만 원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1,000만 원을 받고 취하 동의서를 써줬던 것이 이 사건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러니까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이 취하를 시키려고 할 때는 취하 동의서를 해야 되고, 경매를 당한 사람이 잔금을 내서 취하시키려고 그러면 낙찰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강제 경매에서는, 임의 경매에서는 낙찰 당한 사람이 그냥 잔금 내기 전에 잔금 내버리면 그냥 취합돼 버립니다. 근데 강제 경매인 경우에만 잔금을 내서 취하를 시키려면은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임의 경매에서는 그대로 경매로 집어넣으면은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이 취하를 시키려고 할 때는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7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제주도에 토지 건물이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 2분의 1 해갖고 어디죠? 여기 보면 에오릅 나붐리에 끼게끔 되면, 우리가 지금 에오릅에 하나 낙찰을 받아서 제가 우리 지금 공동 투자로 해서 한 달 살기로 해서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애월 쪽에 많이 잘 알고 있는 곳인데고, 이쪽들을 자주 가는 곳인데, 이게 보면 강제 경매로 해서 경매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보면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 지분만 나온 겁니다. 감정 가격이 1억 3천에 시작이 돼갖고 9,400까지 떨어진 거를 저는 9,600만 원에 우리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이 당시에 우리 그 공동투자로 낙찰 받은 것이 장전리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장전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우리 공동투자로 같이 했던 분, 이 누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 허가가 나자마자 여기에 계신 살고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얘기를 해봐라. 원래 우리가 공정우선 매수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잔금을 안 내고 다시 재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그때 그분들이 공정우선 매수로 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해봐라 했더니 우리 갔더니 거기에 모친이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모친의 그러니까 모친의 동생이라 그러면 이모인가? 있고, 큰 형이 살고 있고. 근데 큰 형이 뭐 배를 타다가 이제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그분의, 그러니까 큰 형하고 작은 아들하고 둘이서 상속으로 가지고 2분의 1씩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모친이 살고 있었고 이모가 살고 있었던 그런 건데, 집은 한 필지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2분의 1 지분인데 96평이죠. 96평이면 상당히 2분의 1 지분이니까 180평, 190평 정도쯤 된다는 얘기니까 땅이 상당히 넓은데, 그 땅에 집이 3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집 3개를 혼자서 한 동씩 가지고 살고 있는데, 모친이 한 동에 살고 있고, 모친의 동생이 하나 살고 있고, 형이 살고 있고, 이렇게 해서 3명이 한 동씩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지.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현물로 분할해서 건물이 있는 쪽 하나를, 땅을 우리가 한 90평 정도만 우리가 가져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90평 정도 따라서 갖는 걸로 하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건물을 가지고 이제 철거와 지료 소송 내고, 협상이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고, 협상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돈 얼마쯤 준다 그러면 취하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3가지 방법을 가지고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우리 이분이 가서 만나고 오시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이 살고 있어서 경매로 나와서 그 사람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작은 아들이, 상속을 받은 작은 아들은 다른 데서 살고 있는데, 그 다른 데서 살고 있는 아들하고
의논을 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며칠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이 있다가 그 아들하고 한번 만나라 그래갖고 우리 거기 그 장전에 계시는 분이 그 아들 만나러 갔는데 웃기더라고요. 보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제주도에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은 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장전리끼 하나가 있고 하나는 협재리끼 하나가 있는데 그게 신협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신협의 직원이들이 그 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하고 만나봤더니 신협이야. 물론 같은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같은 신협의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는 애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경매에 대해서 그 신협에서 근무할 때 내용을 좀 알고 있더라고요. 그냥 만나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만 주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잔금을 안 낼 테니까 잔금을 안 내면 다시 당신네들이 공짜 우선 매수해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안 된다 그러면 현물로 우리가 분할해서 그냥 자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동생도 지금 혼자 지금 바로 결정을 못 하겠으니까 며칠 있다가 식구들끼리 다 의논을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드릴 테니까 잔금을 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지분 경매에서 취하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잔금을 안 내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납을 시키고 잔금을 안 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여기 보면 입찰 보증금이 9,400이니까 94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940만 원 들어갔으니까 우리 들어갔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몇백만 원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다 보니 거기에 의해서 천몇백만 원을 우리의 통장에다 지분을 주는 것이 확인이 되자마자 우리는 잔금을 안 냈죠. 잔금을 안 내고 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재경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경매가 나오는데 대부분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안 내면 다른 사람이 뭔가 이상한 게 있나 보다 하고 입찰에 안 들어가니까 한 번 더 떨어져요. 한 번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서류를 해놨다가 아무도 안 들어오면 공유자 우선 매수를 가져갈 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입찰 보증금을 10%를 물어주고 그 다음에 한 5% 정도를 위로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떨어져서 30%가 더 떨어져서 가져가게끔 되면 그래도 그 사람들로서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찰 보증금을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수강생 중에서 낙찰 받은 거 이런 식으로 처리했던 것이 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우리 그 공투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같이 투자했던 거다 보니까 해버렸더니 했길래 천몇백만이 들어와서 천몇백만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가 잔금을 안 내고 끝이 냈던 그런 사례입니다. 내가 가서 입찰 보고 된다. 그렇죠. 우리 사장님 입찰은 사장님이 가서 보고 해결은 저기 이사장님이 가서 해결해서 협상하고 끝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있고 이렇게 집이 이렇게 세 동이 있더라고요. 기동리하고도 이렇게 크게 먼저 한 2.3km 바닷가하고도 한 2.3km밖에 안 되고 우리는 한 4, 5km 떨어져 있거든요. 장전리는. 근데 그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게 잘 알기 때문에 열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우리 수강생이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조금 욕심을 부렸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취하시킨다고 해서 취하동의서를 달라고 했었는데 취하동의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했어요. 이건 그런 사건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다.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전라남도 해남군에 여기 보면 이렇게 건물이 정식으로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건물은 다른 사람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애초에
달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는데 땅이 경매로 나와서 땅이 얼마로 나왔죠? 감정가가 2,100만 원이 나왔는데 얼마가 1,400까지 떨어진 것을 1,600만 원에 낙찰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뭐 이렇게 해서 있고 강제 경매로 얼마가 돼 있죠? 369만 원이죠. 이렇게 집이 있고 집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고 좋죠. 제가 보기엔 옛날 집이긴 하지만은 아주 돈을 최대한 덜 들여서 여기 보면 앞에다가 툇마루가 아마 이 속에 있을 것 같은데 처마 끝에까지 이 저기 뭐야 유리창을 설치하고 천장에다가 그 태양광까지 설치해서 아주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땅 주인이 얼마? 369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온 겁니다. 타인 소유 건물로 일반 건물 대장산 미등기 상태고 김원의 소유로 등재해 있으나 경매 진행 시 참고 바랍니다. 일반 건축물 과장이 있고 등기부등본 없고 다른 사람 건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더니 낙찰 받았는데 연락이 왔답니다. 연락이 와서 300 몇십만 원을 갚으니까 취하 동의서를 좀 찍어 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제가 항상 강의했던 것이 보면 취하 동의서 500만 원 이렇게 7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몇 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취하 동의서 해달라고 했더니 하니까 500만 원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왜 하지 않냐면 강제 경매 금액이 30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온 걸 취하 동의서로 500만 원 되려고 그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계신 분도 취하 동의서를 해와야지 취하를 시켜준다 그러지 이게 낙찰 받으면 건물을 철거하고 지로 내놓으라고 하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철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취하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법원에 가서 취하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취하 동의서를 갖고 오십시오 했다 보니까 취하 동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경매 직원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대금 지급 기한까지 잔금을 안 내면은 그러면은 취하 동의서 없이 취하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갖고 뭐라고 우리가 하려면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5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500만 원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취하를 시키기 위해서 마저 450만 원을 몇 월 며칠까지 드리겠다. 복귀금 10월 12일인데 10월 15일까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 잔금 내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해놓고 50만 원 받고 잔금을 안 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12일 날 잔금 내는 날짜인데 잔금 안 내니까 그냥 강제로 취하 동의서 없이 취하시켜버린 겁니다. 왜? 잔금을 안 냈으니까. 안 냈는데 돈을 갚았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그렇게 해서 취하된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잔금도 못 받았겠네. 아니지. 보면 취하됐으니까 잔금은 다시 오죠. 취하됐으니까 보증금은 오죠.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다 취하됐는데 보증금 다시 받았고요.
또 뭐 용돈으로 50만 원 받았으니까요. 교수님 커피 한 잔은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그 욕심을 너무 많이 했어. 이런 경우 했을 때는 빚이 300만 원, 돈 100만 원이나 달라 그러지 무슨 그 500을 달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 난 그런 생각하지 않고 교수님 맨날 강의할 때 취하 동의서 하는데 500만 원, 뭐 700만, 1000만 원 얘기니까 제일 적게 그 500만 원 그냥 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그 뭐랄까 취하 동의서한테 돈을 너무 많이 달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취하 동의서가 아니라 얼른 잔금 내버리고 그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하면은 돈이 좀 더 들어오게끔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5, 6강입니다. 현물 분할한 지분 경매. 그러니까 지분 경매가 공유자 우선 매수로 취하 동의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잔금을 안 내고 한 것도 있지만은 안 됐을 때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성시 양성면에 건물 제외 토지만 매각해서 529분에 261 토지 지분만 낙찰을 받은 경우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좀 529분인데 259인데 529를 제가 이게 잘못 적었습니다. 529분에 261을 받았는데 낙찰 금액을 1억 3,200이 6,500까지 떨어진 걸 8,700으로 낙찰 받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어떤 거나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낙찰 받은 땅이 세 필지입니다.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근데 이 세 필지가 이렇게 한 필지. 그 다음에 이게 네모 반듯하게 한 필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땅 중에서 건물을 지어서 대주를 만들고 난 조가리 한 필지에서 세 필지인데 이게 세 명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2분의 1에서 조금 모자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2분의 1 얼마 했었죠? 529분의 261이다 보니까 261이면 529에 반이면 한 250 얼마쯤이 돼야 되는데 260 얼마 250 몇쯤 돼야 되는데 261이다 보니까 한 몇 제곱미터 정도가 부족한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얼른 우리가 한 2분의 1 정도를 우리가 낙찰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 번지수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분권자가 보면 저민 김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찾아갔습니다 여기를. 그랬더니 김민유가 김인 누구 이렇게 세 명인데 우리는 이종 누구를 낙찰받은 거고 이거는 제3자인가 보고 여기 김누구하고 김민누 사람은 이 동네에 같은 저기 뭐라 그러죠? 사촌 이게 이런 같은 동네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같이 갖고 있고 요거는 제3자가 이게 갖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양성명 부장님 여기 보면 찾아갔죠. 여기 보면 217 여기 가고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분이 나오셔서 김인 누구네 집 맞습니까? 했더니 이래 보더니 뭐예요? 그분 우리 형인데 왜 오셨죠? 그러길래 내가 이거 땅을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그거 제 형인데요. 저하고 협상하셔도 됩니다. 그거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들어갔죠. 네, 제가 그러면서 그분 하신 말씀이 내가 이종 누구한테다가 그 땅을 좀 팔으라고 하더니 안 팔더니 결국 경매로 딸렸네. 그러면서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러가 보면은 이렇게 샀으니까 현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현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도면을 딱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혼자서 이 땅을 다 갖고 자기는 이 땅을 갖자 이런 뜻입니다. 둘이서.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현황 도로가 있고 여기 쪼가리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 사람이 사지 않으면은 쓸모없는 땅 요 쪼가리 땅으로 돼 있고 이제 보면 여기는 그 불이 난지 뭔지 해갖고 다 타서 없어져 버려갖고 건물이 있긴 있는데 좀 잔해만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보게끔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가 원래가 한 필지였었는데, 이렇게 한 필지였었는데,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을 지은 것만큼은 어떤데? 이렇게 잘라서 이게 쪼가리 따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나보고 이거 두 필지를 갖고, 이거 자기 둘이서 이 두 필지를 내가 갖는 걸로 해서 현물로 분할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 배치도를 놓고서 그 사람이 참 그러더만 자기가 이 동네 이장입니다 그러더라고. 이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도면장 뭐 이렇게 다 있더라고. 그래서 누구인지 다 알고 있고. 그 제가 이 동네 이장이고 여기 경매를 여기 이름 한 분이 하신 분은 저희 형입니다. 그 형이 지금 여기에 계시진 않는데 제가 이름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상하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고 이 땅을 가져도 저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여기는 마을 안길로 현황도로 갖고 건축을 내주기 때문에 우리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땅에 보면은 현황도로를 어떻게 한다? 잘려 나가고 이 땅도 잘려 나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좀 싸게 샀으니까 괜찮다고 싶어서 제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전한 요 땅으로 하나 갖고 쪼가리 땅 이 땅도 우리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은 저는 합의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죠. 또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다른 사람 몇 명? 김누구라는 사람, 이게 41년생. 이분은 저는 뭐라고 하면 그럼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서 합의를 하게끔 된다. 그렇게 현물로 분할하는 걸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이장이라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저는 합의를 하는데 이 옆에 나머지 김민누구는 워낙에 성격이 이상해서 내가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거는 사장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저는 그렇게 해서 잘르기만 하면 동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분이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어디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장 집에 나와서 그 가르쳐 준 집을 바로 갔습니다. 그때 낮인데 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집이 비었어요. 시골에 보면 집에 낮에 가면 집에 거의 다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간 김에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갔을까 가만히 생각했다가 틀림없이 마을회관에 갔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장리의 마을회관을 찾아갔어요. 마을회관을 가서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그 마을회관에 사람이 여러 명 있는 데서 내가 여기 혹시 김 누구 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더니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오더니 깜짝 놀라서 오더니 제가 그분 부인인데 그분은 왜 찾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침 그 부인이 그 마을회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찾습니까? 하길래 제가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이걸 분할을 하려고 해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만나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지금 나가고 안 계신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한번 전화를 걸겠습니다 했더니 전화번호 그 여자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을에 가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그래서 누구 맞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하길래 내가 그 안성리 구장리 땅 그거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낙찰받은 사람인데 그걸 이렇게 분할을 좀 해야 되었으니까 분할하려고 해서 좀 의논을 하려고 하니까 언제 한번 만나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이장이 얘기했듯이 벌컥 나한테 소리를 탁 지르면서 그거를 뭐 만나서 얘기해서 분할을 하자고요? 그걸 어떻게 분할을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활처럼 생긴 땅은 누구든지 안 가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쪽 쪼가리, 그러니까 이쪽 좋은 땅 쪽으로만 가지려고 한다면 분할이 안 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분할을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마시고 뚝 끊더라고요. 홍 사장님도 아시겠지만은 협상하자 그러도 협상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영분할 청구 소송해야죠. 공영분할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여기 보면 소장을 냈죠. 소장을 냈는데 소장에 우리 둘은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구 취지 529분의 200일 지구로 부과하라 해갖고 판결
우리가 이제 소장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팔처럼 생긴 땅과 이 앞땅은 우리가 갖고 그 나머지 땅은 두 사람이 갖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 현물을 분할하고자 합니다 하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협상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장하고 우리하고 협상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어갖고 그대로 현물 분할하고자 합니다 하고 소장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날짜에 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장하고 둘이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판사님에서 원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네, 피고 누구 나왔습니다. 누구 나왔습니까? 누구 나왔습니까? 다 확인하고 나니까 여기 원고가 현물로 이렇게 분할하자고 했는데 합의하시겠습니까? 한다 보니까 우리가 활처럼 갖는 땅을 갖는다고 하니까 상대편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합의합니다 하니 답변을 했더니 그 옆에 또 다른 지분권자한테 판사님이 또 물어보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는데 합의를 하겠습니까? 했더니 네, 합의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합의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대로 판결을 내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분할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 두 필지는 우리 이름으로 한 필지는 그 사람 이름 공동 이름으로 갖게끔 된 거죠, 보면. 그러니까 따로 할 것이지 그 두 필지 그러니까 두 필지가 있는 세 필지가 있는 것 중에서 두 필지는 우리가 갖고 한 필지는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갖게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딱 나눠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면 이 활처럼 생긴 이 땅은 그냥 그 안성이다 보니까 그냥 네모반듯하게 이렇게 집이 옛날부터 집이 지어져 있던 건물이에요. 뭐 이렇게 보면 집이 지어져 있었죠. 이렇게 이게 다 낡았는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건물을 철거하고 집을 지을 수 있고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파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이 땅만 팔아도 우리의 이 투자금 이상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 걱정 없고 나머지 파는 거는 뭘 팔아야 되냐면 이게 뭐예요? 활처럼 생긴 걸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활처럼 생긴 걸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팔아야 되나 생각했을 때 이 땅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이 땅은 지금 여기 뒷땅은 이 땅은 지금 도로가 없죠. 도로가 없는데 진입도로가 만들게끔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 땅도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땅을 이 사람한테 사라 하고 우리가 좀 싸게 샀으니까 우리는 요 땅만 팔아가지고도 다 건지다 보니까 조금 싸게 해서 이거를 협상을 해갖고 이걸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사겠냐고 했더니 다 따져보더니 사겠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여기에 있는 마을 안길 도로에서 여기까지 바로 진입도로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여기 농사를 짓고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건물을 짓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바로 알겠다 해가지고 이쪽 사람들한테 이거는 팔고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보게끔 되면은 땅이 아주 못 쓸 땅 같지만은 이 땅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팔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많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감정가 이하로 샀기 때문에 얼마만 주신다고 우리가 팔겠습니다 했더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며칠 있다가 그러면 언제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팔고 빠져나왔던 현물로 분할해서 따로따로 팔고 빠져나왔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분경매인데 지분경매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실패를 해요. 지분경매에서는 우리가 지분권자한테다가 팔지 못하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로 팔아야 되는데 경매로 팔게끔 되면 정상적인 가격보다 너무 가격이 떨어지게끔 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게끔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협상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소장을 내지만은 소장을 내도 상대편이 응하지 않아서 판결에 의해서 경매로 팔게끔 되면은 실패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분경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는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지분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보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주장한 건데, 제가 순천에 가서 여기 집을 봤더니 집 자체는 시내 중심에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서 나가서 버스가 탈 수 있는 시내 중심가 있는 땅이고, 지분으로 나왔더라고. 7분의 2인가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보면 7분의 2 지분으로 나왔죠. 나와갖고 이것이 가격도 많이 떨어졌죠. 2,100에서 1,500까지 떨어지고 1,200까지 떨어져서 이게 97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또 뭐야? 질러서 이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질르지 말라고. 그때는 제가 질러라 질르지 말라 소리를 안 했는데, 제가 질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고 가도 사람이 없어. 비었어요. 제가 한번 여기를 갔었는데 비어 있더라고. 그리고 경매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 누구인데 경매 당한 사람이 1,300만 원에 경매 당하는데, 지분권자가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 그 지분만 경매로 나왔고, 이것이 경매로 나와서 자기 지분이 경매로 날아갔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이사가고 집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보면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요. 비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집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인데, 우리가 소장을 냈지 않습니까? 소장을 냈더니 여기 누가 보면 강감 누구가 36년생, 박 누구가 65년생이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강라는 36년생 이 할머니가 법원에다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냐면, 답변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뭐라고, 지금 집세의 간격으로 매각해서 아들 7분의 2, 엄마 7분의 3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뭐야 보면 답변서를 이렇게 뭐야 제출하다 보니까 판사님이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은, 판결을 공유자들끼리 가서 공인중개사에다가 내놔서 같이 팔아서 나눠 가져라고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이렇게 내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만약의 경우에 이거를 이렇게 판결문을 내리지 않고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만나서 그렇게 다음은 같이 가서 그 공인중개사한테 말든지, 아니면 네가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서로 연락을 해서 알 수가 있을 텐데, 판결문을 뭐라고 했냐면 화해 공고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방 누구 이렇게 해서 뭐라고 했어요? 결정상 인근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여 제1항의 부동산 매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매매등과 분배에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이죠? 화해 권고 결정이죠. 화해 결정이 아닙니다. 화해 권고 결정. 어떻게 이렇게 그냥 판사님이 이런 식으로 그냥 답변서를 냈는데 바로 이렇게 판결이 내버린 거예요. 무슨 뭐 성명해라, 뭐 아니면 조정으로 해라 해서 나와라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사님이 결정상으로서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이런 건 부동산 매매 자체를 진행하기로 한다는 거를 누구하고 해야 되죠? 오누가고 이해하고 같이 가야 되죠. 근데 이 사람, 우리로서는 이 사람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러면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다가 가서 어떻게 이걸 같이 공인중개사를 내놓고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없이 뭐면 화해 권고 결정은 15일 이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되면 그 화해 권고 결정이 뭐예요? 취소가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이의 신청을 해달라고 법무사한테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법무사가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그 경매로
하자고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답변서를 내지 않다 보니까 무변론 판결로 해갖고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와라 나눠라. 그때라도 그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그 법원에 아예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 답변서 하나 써서 낸 걸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나누라고 판결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 팔아서 나눠서 공유물 분할로 팔으라고 봤더니 이것이 얼마에 팔렸죠? 4,500에 팔렸죠. 근데 우리는 7분의 2죠. 7분의 2를 얼마를 가지고 우리가 낙찰 받았죠? 1,300을 받죠. 4,500을 3등분 하면 얼마죠? 1,500이죠. 1,500인데 우리는 1,300을 낙찰 받았으니까 우리가 낙찰 받은 것만큼은 받았는데 소송했죠. 2년 걸렸죠. 그거는 그냥 다 손해를 본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지분경매에서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대박과 쪽박이 같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취하 동의서를 써주고 500이든지 1,000만 원 받으면 한 20일 이내에 해결이 되고 아무리 길어봐야 30일이 안 걸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아까처럼 우리가 미납을 하고 하는 것도 제일 좋은 거고 결국에선 등기 이전에서 잔금 내고 등기 이전한 다음에 주인한테 팔을 때는 양도소득세에다가 등기 이전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일 빨리 속전속결로 해결해 주는 것이 취하동의서거나 아니면 우리가 잔금을 안 내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나쁜 것이 상대편이 응대를 안 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판결문으로 가서 팔게끔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가 마진도 없이 우리가 나오는데 조금 아까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그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셨는데 교수님 옛날에 제가 그 지분경매 홍성에 있는 거 하나 투자했다가 지금 2년 반 걸려가지고요 1,500 집어넣었다가 지금 건진 것이 1,000만 원 멈췄습니다. 그것도 다 팔아서 나눠서 하자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도 더 떨어지다 보니까 이만큼도 투자금도 못 건지고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더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 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지분경매는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는 걸 정확하게 보고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없으면은 가격이 아주 떨어졌을 때 사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경매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아파트처럼 그 매매가 잘 되는 것은 그런 경우에는 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든지 아니면 경매를 하지 않고라도 언제든지 공인중개사에 같이 가서 팔자고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인천에 낙찰 받았던 것이 2분의 1 낙찰 받았던 것을 뭐 경매를 하지 말고 그럼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 내놓고 팝시다 했더니 공인중개사 내놓고 파는 걸로 해서 팔겠다고 가격이 결정되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그 가격보다 1,000만 원에 자기가 1,000만 원만 싸게 자기가 사겠습니다 해갖고 그렇게 가격이 결정돼서 협상으로 팔고 나온 적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건축물이나 시골에 있는 경우에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절대 저는 마진을 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